좁은 의미의 무건대리에서 조문이 나오는데 실제 이거는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답니다. 그리고 밑에 그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요 그림을 제가 조문 읽으면서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앞으로도 요 그림 6페이지 밑에 나오는 요 그림은 몰라 내년에 시험 치실까지 모르긴 몰라도 10번 이상은 그릴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요거 하나만큼은 머릿속에 오늘 보신 내용 중에 요거는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십시오. 오늘이 아니라도 시험 치기 전까지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130조 한번 보십시오. 자, 130조. 자, 무건대리에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한 계약은,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한 법률 행위는 본인이 이를 추인, 즉 사후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죠. 효력이 없으니까 뭡니까? 무효다라는 겁니다. 즉 요 계약입니다. 얘들이 즉 본인이 을한테 요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수여한 적도 없는데 얘가 무단히, 그러니까 내가 갑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는데 해가지고 위조한 위임장을 쓱 보여주면서 이 집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130조를 보니까 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이 없으니까 야가 무건대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무건대리인이 타인의 대리로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본인이 추인, 즉 사후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요 매매 계약은 본인한테 대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너 책임 안 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은 요 계약에 대해서 선택권이 부여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래 책임 안 져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대신 너 이거 괜찮으면 사후 동의해가지고 요 계약의 효과를 받아가든지 아니면 저영찝찝하면 사후 동의를 거절해버린 노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요 무건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 요걸 가집니다. 됐죠?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온 김에 우리 뒤에서 보시겠지만 요거 미리 볼게요. 근데 상대방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할지 추인 거절할지 이거는 본인 지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가 병이란 애가 본인이 추인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되면 계속 기다려보면 목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는 최고권을 줘. 최고. 이거 독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이거 당신 추인하겠어? 추인 거절하겠어? 빨리 답 주세요. 이게 바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고권 요걸 가지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최고 이거는 지가 결정하는 겁니까? 공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그렇죠. 떠넘기는 거죠.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랍니까? 빨리 결정 좀 해주세요. 나 어중간한 상태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은 철회 내가 깰게. 없었던 일로 하자. 요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최근에 한 7, 8년 전쯤에 시험에 쉽게 출제된 거는 요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가지는 권리는 추인권하고 철회권 맞습니까? 아니죠. 철회권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야가. 야는 추인 거절권을 가지는 거고 철회권은 야 거.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는 최고권, 철회권 요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추인권, 추인 거절권 이거는 본인이 가지는 권리. 이거는 상대방은 요 권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요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 무건대리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겁니까? 거기 조문 한 번씩 보십시오. 무건대리인은 권리가 인정되면 되겠습니까?
야 때문에 지금 이 꼬라지가 났는데, 야는 짱 박혀가지고, 자, 숨도 안 쉬고 쭉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무슨, 어떻게 하랍니까? 해서 머리 빳빳하게 들고 다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는 최종적인 의무만 질 뿐이지, 야는 권리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요거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이 가지는 추인, 추인 거절권,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 최례권. 요렇게 해서, 자, 요거 기억을 좀 해놓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보러 가십니다. 자, 추인과 관련돼서, 추인, 사후동의와 관련돼서, 첫째. 자,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 요거. 이건 누구한테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부터 132조. 132조 조문을 한번 볼게요. 132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추인 거절의 상대방에서 추인 즉 사후동의나 거절의 사후동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문 읽는 연습을 하시는데, 조문이 자, 뭐뭐다 해서 요래 나옵니다. 근데 그러나 뭐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요런 표현이 상당히 자주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게 이건 뭡니까? 앞에 있는 이거에 반대다라는 말입니다. 요건데 근데 그러나 요런 경우에는 뭡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아니다. 반대다라는 요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를 감을 갖고 한번 다시 볼게요. 자,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뭡니까?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됐죠?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본인은 요거 사후동의 혹은 거절의 의사표시 이거를 누구한테 하라는 겁니까? 야한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야한테 해도 좋고 얘한테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조문 읽어보니까. 자, 다시 볼게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안 때에는 상대방한테 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은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병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을한테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 갑이 을한테 즉 무권대리인한테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얘가 모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는 내가 여기한테 추인한다고 했는데 라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어보니까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병한테 직접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병한테 직접 안 하면 병이 알기 전까지는 뭡니까? 내가 추인 거절했다라는 걸 주장을 못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을한테 해도 좋고 병한테 해도 좋고 아니면 정한테 해도 좋고 이 권리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래서 요 조문 132조 조문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읽어갖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맞다 요거 유의해야지 해서 그걸 감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혼자 이 조문을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드리고 혼자 이렇게 읽어보면 자 읽어보시고 132조 읽어보시고 자 추인 거절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얘한테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충 비슷하게 나오니까 근데 얘한테 해도 좋고 여기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병한테 직접 하지 않으면 병한테 내가 추인 거절했다라는 걸 주장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132조 고래 조문인들 연습하시고요. 자, 우리 어차피 1년 동안 해야 될 작업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읽었는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음 주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또 볼 거고 자꾸 읽다 보면 예, 어느 정도 숙달이 됩니다. 그리고 몰라. 우리 민법만 조문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아유 뭐 민법 대충 뭐 꽈락 피하고 말지. 근데 이거 왜 개론 빼놓고는 전부 법입니다. 법. 전부 다 법을 예, 그거를 풀어갖고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평소에 이제 조문 읽는 연습하시게 되면 다른 법들도 보시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추인이나 추인 거절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 요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추인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지금부터 133조 보시는데 자, 요거 여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자면 자, 을하고 병하고 야들이 매매계약, 요 갑의 집에 대한 매매계약을 12월 5일 날 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한테 대해 소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효다라는 겁니다. 책임 안 져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이라는 애가 여기서 뭐 내가 추인할게. 그 계약 내 추인할게. 해서 추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한테 대해서 이제 유효가 되는 거,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 매매계약 효력이 본인한테 효력이 생기는 거는 여기서부터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33조를 봅니다. 자, 추인의 효력에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 12월 3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11월 5일부터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급효라는 거 취소할 때 한번 보셨죠? 취소를 자,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 보셨죠? 그래서 자, 법에 이렇게 소급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소급을 그래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문 읽다 보면 아, 이거 소급효가 있구나라는 거 그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무건대리행의 효과 요거는 소급효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자, 판례인데, 자, 이제 앞으로 제가 판례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릴 텐데, 판례는 뭐냐라고 하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들이 이제 법 조문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해가지고, 아, 요거는 요래 해석하자.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조문 해석상 맞겠다 해서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게 판례, 즉 재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사건이 있으면 이걸 법조문을 적용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조문 시켜갖고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요거는 뭐다라고 해서 예,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결국 재판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자, 아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죽었냐라고 이제 조문을 보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이어 보니까 뭐 살인이라는 것도 있고 혹은 상해치사 얘를 어떻게 뭐 좀 하다 보니까 애 죽어붙다. 예, 그래서 예, 상해치사 혹은 뭐 폭행치사니 혹은 과실치사 죽긴 죽었는데 일부러 죽이려고 좁힌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니까 애가 뭐 실수로 그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조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거 보고 아 죽었는 걸 보니까 아 야가 그냥 가다가 예, 눈빛 한번 쫙 주니까 자 눈에 나오는 레이저 맞고 야가 겁이 나가지고 탁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살인은 좀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 이거는 뭐 과실치사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게 결론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뭡니까?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자, 뭐 항소한다 그러고 결국은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3세판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자, 요 야 판단 맞다 해서 결론이 딱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대법원 판례는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밑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올라온 거고, 그리고 자, 한번 보죠. 판사들. 자, 판사들은 뭐 돈은 많이 월급 많이 센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도 많고, 자, 변호사 나오면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돈 쉽게 벌 수 있는 변호사 안 하고 그 일도 많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변호사보다 월급도 적은 판사 짓을 왜 하겠습니까? 1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2번 나중에 한 방에 땡길라고. 그렇죠. 한 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가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예. 죄송합니다. 돈을 타작을 한대요. 진짜 돈 방석, 진짜 돈으로 거의 뭐, 자, 10,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0원짜리 방석으로 이마이 뚝게 해가지고, 예. 하여튼, 뭐, 그런다, 그럽니다. 대법관하고 나오면, 예, 뭐 하여튼, 뭐, 돈 세다 잠드세요 해가지고, 짤 같은 데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던데, 예. 하여튼, 돈을 다 세지도 못할 만큼 버는 모양입니다. 그래, 나중에 한 방에 하려고 그렇게 꾸역꾸역 견디는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 대법원에서 이거는 A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참 판사가, 내 보기엔 B인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쭉 올라가게 되면 이거 B가 되겠습니까? A가 될 가능성이 큽니까? A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는 B라고 판단한 야는 이제 대법관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대충 옷 벗고 나가고 뭐 딴 데 이민 가든지 우리나라에서 그냥 변호사를 하면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 살아야 됩니다. 저것 봐라 해가지고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야는 뭡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못 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가 A라 그러면 뭡니까? B라고 생각해도 뭡니까? 이게 A가 아닐까 해서 이래. 비스무리한 A가 아닐까 해서 결국 이래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 결국은 대법원 판례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법원 판례, 조문 외에는 뭐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나오는 질문들이 대법원 판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판례가 한두 개다 그걸 어떻게 다 외우는가? 예, 부담스럽죠. 근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아마 판례를 한 500개 정도만 외우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500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이래 되는데 나중에 보면 500개 아마 여러분 시험 칠 때쯤 알고 계신 판례가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800개에서 1000개쯤 아실걸요. 그게 이건지 결론이 있단지 없단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예, 본 듯한 내용이 정말 많을 겁니다. 예, 그거. 자, 우리 왜 앞에서 이런 거 보신 기억 나십니까? 그 도박행위 같은 거. 도박행위.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까?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그거 이미 한 게 아시네. 그겁니다, 그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 아까 뭐, 기월정에서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기에, 월에, 정에 각각 판례가 두세 개씩 이렇게 딸리면 그것만 해도 7, 8개 벌써 쑥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 따지면 500개는 안 많습니다. 네, 그래, 앞으로 이제 뭐 차차고래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판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 적용시켜서 판사들이 판단한 결과인데 그거는 대법원 판례는 특히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건 전부 대법원 판례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법 조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조문은 없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거 본인이 요 계약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데 본인이 추인을 한 사후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요래 바꿔주면 사후 동의해 줄게. 아니면 난 요만큼만 사후 동의할게. 요거는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요거는 가능한가?
자, 요것도 결국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본인은 요 계약에 대해서 자기 불리한 거 싹 빼버리고 유리한 것만 쏙 찾아 먹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얄미운 짓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 병이라는 애가 그래라도 해라 해서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그건 가능한데, 자, 상대방이 동의가 없으면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이거는 무효입니다. 하지마, 이겁니다. 예, 무효다라는 거. 그리고 자,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는 깔끔하게, 야, 구질구질하게 뭐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기 싫으면 말하는 겁니까? 니한테 책임 안 물을 테니까 추인 거절해라. 그럼 이거 너 신경 안 써도 너한테 효과 안 귀속 안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 됐죠? 그리고 요거.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본인이 추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후동의 이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가, 혹은 구두로 할 수가 있는가, 그럼 혹은 카톡 같은 걸 보내야 되는가, 카톡 말고 문자 보내면 안 되는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 앞으로 뭐 방법, 방식 이런 말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 요거는 반드시 서면 문서로 남기세요라는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험 범위 나는데, 저기 예를 들자면 저 뒤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법입니다. 혼인, 입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혼인이 성립되려 그러면 예식만 올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혼인신고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혼인신고 해보셨습니까? 혼인신고하면 구청에 가가지고 꼭 이제 담당 직원한테, 야, 민정번호 절절절 부르고 그 직원이 다다닥 쓰고 그 부른 대로 딱 해가지고 혼인신고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제가 혼인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직원이 뭐 이럽니까? 쭉 가가지고 혼인신고서 하나 써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가족법상 행위들은 뭔가 서면으로, 혼인이니 입양이 하는 게 이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혼인신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우리가 보는 재산상의 법률행위, 계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한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겁니까? 매매계약 체결할 때 문서로 반드시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캔맥주를 한 병 사는데, 캔맥주를 매매를 하나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물어봤으면 얼마예요? 라니까, 자, 뭐 3병 사면 9,900원, 한 병 사면 뭐 3,900원, 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럼 난 한 병만 먹을게요. 해가지고 딱 집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편의점 거기서 뭡니까? 종이를 하나 내밉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사가지고 3,900원에 사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해서 자,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여주니까 거기도 편의점에서도 뭡니까? 사인하고 카드 꼽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카드를 꼽았다라는, 그래 한 병 샀습니다. 말 됩니까? 바빠 죽는데 서로. 그러니까 자, 반드시 재산상 행위들은 자,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서면으로 해야 되느냐,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그거는 항상 부동산 매매가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매매는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 방식이 나오면 우리는 전부 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면도 좋고 부도로 해도 좋고 혹은 명시적으로 해도 좋고 묵시적으로 해도 좋고, 됐죠?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제가 요렇게 제한이 없습니다라는 거,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불요식 행위다 혹은 불요식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불요식, 요하지 않는다,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불요식이라고 요리 부를 겁니다. 그래서 방식은, 자, 민법에서는 자, 요식,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민법에서는 요식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불요식입니다. 방식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야,
네 말대로 하면 우리 매매계약,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할 때 그거 반드시 문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래 금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그 도장 다 받아갖고 그래 신고하던데 그거는 부두로 도장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문서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민법상 부동산 매매계약도 분료식입니다. 방식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분료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세금 떼먹고 막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중개사법이라든지 다른 법에서 요 방식 지키세요 해서 그런 양식을 만들어야지 민법에서는 방식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명시적, 묵시적, 요식, 분료식 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방법, 방식 나오면 이거 전부 뭡니까? 분료식 제한 없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거까지.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겁니다. 추인거절과 관련돼서 추인거절, 요것도 추인거절의 상대방 제한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만 상대방한테 직접 추인거절하지 않으면 얘한테 대항을 못한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해놓고, 자, 두 번째, 자, 상속의 문제인데 요거는 요런 예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을이라는 애가 원래 갑의 자녀입니다. 네, 자식인데, 자, 근데, 자, 갑이 회사에 출근한 사이에 을이라는 애가 아빠 명의의 부동산, 네, 뭐, 등기 필증 이런 거 싹 다 들고 나온 겁니다. 위임장, 위조하고, 도장 다 들고 나오고,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아빠 명의의 아파트 이거 계약 체결하고, 자, 내가 갑의 대리인 을인데 해가지고 계약을 딱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 받아갖고 얘는 날랐습니다. 근데 아빠가 밤에 와보니까 집에 분위기가 싸하더라는 겁니다. 도장도 없고, 연락하니까, 결번이오니 해가지고, 자식 하나 있는 게 이제 전화번호 바꿨는지 연락도 안 되고,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며칠 뒤에 야가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당신 대리라고 칭하는 을하고 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라는 애가 오늘 중도금 잔금 가지고 오면 등기서류 넘겨주기로 했다. 해가지고 얘기를 쭉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뭡니까?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차 사정 들어보니까 뭡니까? 무권대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뭡니까?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자식인데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추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는 야한테 뒤있습니다. 그래, 내가 놓은 자식이지만 그거 내 아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해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야가 추인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추인 거절하면 이제 상대방 이 사람은 더 이상 본인한테 가가지고 책임을 못 묻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야가 어이구 이놈의 새끼에서 열받아갖고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갔으면 됐는데 그거를 못하고 내가 이러다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 추인 거절권 이거는 이제 야 상속인한테 다 상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오겠죠. 그래 야 너들 아빠한테 갔는데 너들 아빠 이러더니 가더라. 그래갖고 추인이니 추인 거절이니 아직 답을 못 들었다. 그러니까 니 우열래 라고 하니까 야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추인권, 추인거절권. 자, 이거 아빠로부터 다 상속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 권리 행사할래 해가지고 난 추인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아까 계약 체결할 때는 마치 지가 갑에 데리는 것처럼 막 했다가 이제 나중에 다 들통나니까 뭡니까? 이제 야는 곧 죽는 겁니다. 아빠한테 가면. 근데 마침 아빠가 알아서 탁 가주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수월하게 잘 이 제수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야가 와가지고 우열래라고 하니까 야가 추인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야가 추인 거절하는 거 이거를 허용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앞뒤 서로 지금 모순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치 갑의 대리인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알고 보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성은 못할 망정에 아빠 죽으니까 뭡니까? 잘 됐네 해가지고 나 추인 거절 알아서 하세요. 법대로 합시다 이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한마디로 이런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 이 생각이 딱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판사 입에서 너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이네. 너 추인 상속 받았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 거절하는 거 그거 정말 싸가지 없는 짓이다라고 판사 입에서 판결문에 막 이렇게 싸가지 해가지고 SSA, GA, ZI 해가지고 X 뭐 이래 나와버리면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요거를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을 앞으로 요래 표현할 겁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반된다 혹은 신의책 위반이다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몇 군데 나올 겁니다. 민법 정칙이 여기서 볼 거고요. 나중에 물권법의 법정지상권이라는 부분에서도 한번 볼 거고요. 그러니까 몇 번 나오는데 자 무권대리 늘이 본인 값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 거절하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칙 위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더 안 들어갈게요. 깊이 있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 요번에는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자면 야가 자식입니다. 자식인데 야가 이제 아빠입니다. 근데 아빠가 자식 명의의 부동산을 무권대리를 하는 겁니다. 자식 명의의 부동산에 막 인감도장 다 훔쳐내가지고 뭐 계약 체결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받아서 아빠 날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식 입장에서 허패 뒤집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랍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근데 자 요번에는 무권대리인이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자 아들 미안 먼저 간대 해가지고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본인이 무권대리인 상속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추인 거절하는 게 허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는 판례도 없을 뿐더러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야가 죽으면 야는 추인 거절할 수 있는가라는 그게 오직 요겁니다. 근데 야가 죽으면 야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거 모의고사 같은데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미리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런 거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모름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참고 삼아 자 얘가 사고 쳐놓고 아빠가 사고 쳐놓고 죽었다라는 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추인 거절권 이 추인 거절할 수가 있는 거 이건 원래 지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인 거절하면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대신 야를 상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책임은 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와 관련돼서 상속 나오면 추인 거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입니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추인 거절과 관련돼서 추인과 관련돼서 4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개 나오죠. 동그라미 1, 2, 3, 4 그리고 추인 거절과 관련해서 2개 나옵니다. 상대방은 누군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추인 거절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 됐습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자 2개 말씀을 드려놨으면 됐고요. 자 이제 요거 한번 갑니다. 조금만 밑에 쓸게요. 자 이제 상대방은 최고권, 철회권 자 요게 인정이 되는데 자 그러면 상대방 병은 최고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한테 본인 갑한테 최고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무권대리 늘한테 최고를 할 수가 있는가 요겁니다. 그리고 철회권 134조
자, 이것도 갑한테 해야 되는가, 무건대리 너한테도 할 수가 있는가, 요걸 볼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134조 철회부터 한번 볼게요. 철회. 예, 134조. 자, 봅니다. 자, 상대방의 철회권에서 134조입니다. 보십시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사후 동의가 있을 때까지, 즉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철회는 본인한테 해도 좋고 뭡니까? 그 대리인, 무건대리인 을한테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얘한테 철회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알았다, 악이다라는 겁니다.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34조를 보니까 요래 되더라는 겁니다. 즉 상대방은 누구한테 철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본인이나 그 대리인, 무건대리인한테 대해서 철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대신 안 때에는 철회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철회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은 선이어야 됩니다. 즉, 저 인간이 무건대리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인간 무건대리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만약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철회 못합니다. 그래서 134조 조문 제일 뒤에다가 요래 씁니다. 선의의 철회권에서 요래 하나 써놓으십시오. 134조 조문 제일 뒤에다가 선의의 철회권에서 앞으로 철회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의도적으로 뭡니까? 선의라는 말을, 즉 철회라는 건 몰라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의의 철회권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게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31조, 즉 상대방은 이 인간이 무건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야는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거를 철회해 버릴 수가 있는 거야. 야, 없었던 일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31조 독촉하는 겁니다. 자, 131조 한번 봅니다. 상대방의 최고권에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 즉 사후 동의 여부의 확답을 최고 독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거로 본다라고 요래되어 있죠. 자, 그러면 131조 조문을 보니까 최고, 요거는 누구한테 최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조문 다시 볼게요. 자,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한 계약의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땡땡한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본인 또는 자 대리인에게, 이게 아니라 뭡니까? 본인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34조는 아까 본인도 나오고 그 대리인하고 이렇게 이게 둘 다가 나오는데, 최고는 보니까 누구한테? 야한테만 최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건대리인 얘한테 대해서는 최고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뒤쪽 한번 봅니다.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 거절한 거로 본다라고 요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까지 나오는데, 자, 요거도 자 131조 조문 뒤에다가도 요래 씁니다. 최고, 그거는 이렇게 선악불문에서 하나 써놓으십시오. 선악불문 131조 조문 제일 뒤에다가. 자, 134조 철회는 반드시 뭡니까? 선의인 경우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131조 최고, 이거는 뭐 안 때에는 선이다, 모른 때 뭐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 요거 이제 비교입니다. 최고는 선악불문, 대신 철회는 선입니다. 근데 철회는 본인도 좋고 무건대리인도 좋고 관계없습니다. 반면 131조 최고, 이건 반드시 뭡니까? 본인한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자, 이제 설명드리십시오. 자, 최고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독촉입니다. 독촉은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어떻게 할 거니? 상대방한테 공을 떠넘기는 거라 그랬죠? 근데 독촉은
아무한테나 독촉하면 되는 겁니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독촉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1시까지, 오전 11시까지 돈을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벌써 11시가 지나갔고 12시가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이 줄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열받았습니다. 열받아갖고 막 1층에 쫓아 내려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을 한 명 붙잡는 겁니다. 그 멱살을 잡고 아니 11시까지 돈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언제 줄 거야? 해서 독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어떨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날이 추워지니까 보통은 날이 더우면 이렇게 애들이 맛이 살 가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얘가 그래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돈 100만 원 줄 거야 말 거야 라고 독촉해봤자 그 사람 저한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독촉을 해야지. 자, 보십시오. 얘가 독촉을 합니다. 얘한테. 야, 너 추인할래 추인 거절래? 이러면 이 사람은 답을 줄 수 있죠. 근데 얘가 얘한테 독촉을 합니다. 야, 너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독촉을 해가지고 야는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야는 이런 권리가 짙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는 뭡니까? 잠깐만. 네. 갑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답을 못 줍니다. 됐죠? 네. 그래서 예. 최고는 무건대리는 확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야한테는 최고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 확인을 하시면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 얘가 그래서 얘 본인한테 대해서 독촉을 합니다. 근데 독촉을 하는데 자, 3초 뒤에 잡죠. 하나, 둘, 셋,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는 뭡니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같으면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며칠 정도 기다려 줄 것 같습니까? 혹은 몇 시간 정도 기다려 줄 것 같습니까? 하루? 이틀? 그게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같으면 한 이틀 정도. 그리고 우리 동네 관행상 뭐 예를 들자면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상대방 연락 안 된다. 그럼 며칠 정도? 3일 기다려 줍니까? 그럼 그게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은 동네마다 관행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야는 얘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이거 할래 좀 생각해가지고 답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은 뭡니까? 추인을 하든지 추인 거절하는 답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이거 할래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뭡니까? 그냥 문자 씹었습니다. 답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이거는 추인한 거로 보자라는 겁니까? 추인 거절한 거로 보자라는 겁니까? 네,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yes의 의미가 강합니까? no의 의미가 강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 오늘 끝나고 나니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할 수도 있고 아이고 다음에 합시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뭡니까? 책 주섬 좀 싸가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니하고 한 잔 꼭 먹고 싶다라는 겁니까? 말도 섞기 싫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요거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인한 거로 본다가 아니라 뭡니까? 추인을 거절한 거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본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30조 봤습니다. 130조. 원칙적으로 무건대리 행위는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다만 본인은 추인하면 효력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1조는 최고권.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이거하고 철회권 2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2조.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제한 없다. 됐죠? 다만 병한테 직접 하지 않으면 병한테 내가 추인했다, 추인 거절했다라는 걸 주장을 못할 뿐이다. 그리고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소급효가 있습니까? 소급효.
그리고 여기 3번, 4번 일부 추인, 병렬간 추인, 추인의 방식에서 이렇게.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추인 거절하는 거, 무권대리인이 본인 상속한 경우 추인 거절하는 거 허용된다 안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요런 그러니까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문이 제법 많으니까 이거는 매년 거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135조 한 조문이 남았습니다. 자, 한 조문인데 자, 이제 봅니다. 병이란 애가 갑 본인한테 대해서 최고했습니다. 자, 의할랍니까? 라고 하니까 본인이 뭡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거절해버린다라는 겁니다. 혹은 뭡니까? 그냥 읽고 씹어버렸습니다. 답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자, 갑이란 애는 이거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얘한테 가가지고. 요게 135조입니다. 그래서 135조 조문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라고 요래되어 있죠. 즉, 무권대리인, 을이라는 애가 상대방 병한테 지는 책임이 요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항 보니까, 다른 자의, 자, 다른 사람의, 자, 대리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대리권 증명이 안 된다라는 건 이거 유권이란 말입니까? 무권이란 말입니까? 무권대리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무권대리고 또 본인, 무권대리는 본인 추인 얻으면 이제 본인이 유권대리처럼 책임지는데 본인 추인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아이고 전화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얘는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지라는 겁니까? 이 일 벌려는 네가 책임 좀 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본인의 추인을 얻지도 못하는 경우에 그는 상대방의 선택을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이제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대해서 뭡니까?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혹은 손해배상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는 을이 선택한다라는 겁니까? 병이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선택을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다시 135조 1항 자, 예,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 증명 못하고 본인 추인을 얻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는 땡땡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 요거는 누가 선택한다라는 겁니까? 야, 예, 그래서 이거를 예, 무권대리인의 선택에 따라서 해서 을로 틀린 점으로 나오는 경우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135조 1항 자, 그 앞에나 아니면 뒤에다가 요렇게 하나 더 덧붙여 넣으십시오. 이처럼 무권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대해서 지는 이 책임입니다. 이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135조 1항 앞에나 뒤에다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서 요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리를 다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예, 근데 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여튼 손해배상은 무조건 고의 또는 과실, 즉 일부러 사람을 쨍구든지 아니면 제가 뭐 먼산 보고 딴 거 혹은 휴대폰 보다가 자, 교통사고를 내버렸다. 잘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손해배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무조건 뭡니까? 고의 또는 과실. 됐죠? 근데 무과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자, 요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요 앞에가 요 살짝 뛰내렸습니다. 수업하다가 뛰내렸습니다. 그래서 막 다 부서져가지고 이 쑥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가지고 왜 보고만 있었어요 해가지고 손해배상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손해배상 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그렇죠. 손해배상 만약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수업 안 하고 부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한 2달 놀다가 뭡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가가지고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해가지고 눈빛 한번 딱 맞추고 뭡니까? 쫓아가 또 뛸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오자마자 아이 하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뛸 수도 있고 서로서로 막 뛰려고 자리 잡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돼버리면 세상 겁나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차량 운행하려고 있으면 밑에 이제 한 명 전 피고 자고 있으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차 움직이면 뭡니까? 밑에 발동 잡아버리고 그거를 다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세상 겁나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경우에만 책임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것처럼 훌쩍 뛰내렸는데 제가 와가지고 뭡니까? 왜 보고만 있었어요? 해가지고 손해배상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야는 이 무건대리 행위에 대해서 쟤한테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뭡니까? 하여튼 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본인 책임 안 지면. 됐죠? 그래서 실제 나중에 우리 지금 교재가 있으십니까? 요건 한번 무과실의 의미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우리 교재 87페이지 제일 위에 F번 한번 보십시오.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란 말이 있죠. 그리고 뒤에 그거 찾으셨습니까? 87페이지. 예, 그리고 뒤에 따라서 해가지고 무건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진 않는다. 요게 몇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거를 그 판례가 몇 번 시험에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전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자, A라는 애가 자, 지금 을한테 온 겁니다. 을한테 가가지고, 자, 이제 위임장, 자, 야가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갑이 니한테 대리행위 좀 하라고 위임장 하나 주더라. 그래서 이 위임장, 이건 야가 위조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야가 위조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자, 갑이 나한테 이 집 좀 팔아달라고 위임장 주던데 해가지고 똑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야 잘못 때문에 지금 얘는 위임장, 얘가 대리권 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무건대리다라는 걸 야는 실제 인식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합니다. 내가 정상적인 대리권 권한 갖고 있구나라는 거, 이래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건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A라는 애가 와가지고 뭐 하길래 해가지고 A한테 전화가 오니까 뭡니까? 지금 거신 전화는 결번에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당분간 착신이 금지되어 오니 해가지고 야는 억울해 죽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야가 와가지고 뭐 주고 해가지고 나는 갑이라는 애가 진짜 내한테 준 줄 알고 권한 준 줄 알고 대리행위를 했는데 무건대리인 거에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는 너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억울하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니는 그래도 책임져라는 겁니까? 니는 그래도 책임져라. 왜냐하면 니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무과실 책임이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 민법 보시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전부 다 무과실 책임이 없습니다. 전부 과실이 잘못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랬다든지. 근데 무과실 책임이 한 두군데 나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과실 책임. 됐죠? 네. 자, 요거 됐고, 자, 다시 프린트물 오셔가지고, 자, 2항인데, 2항, 이거는 그냥 조문만 읽고 넘어갈게요. 크게, 135조 2항은 크게 뭐 중요한 조문 아닙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제한 능력자일 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 이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는 지한테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주는 게 원칙인데 여기 보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혹은 상대방이 저놈의 인간 무권대리 행위하고 있네. 즉 무권대리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 안 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조문인데 이건 그냥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보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문제풀이 할 때 가끔씩 등장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크게 안 중요함. 조문이나 그냥 봤으면 됐고 1항이 중요함. 노가실 책임. 그리고 선택권자가 누군지. 네, 그거 두 개 하나 확인하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 자, 이제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협의의 무권대리. 자, 요거는, 우리 6페이지에 나오는 그 그림, 이거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년 시험 치기 전까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는 무조건 맞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모르긴 몰라도 10번 이상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시고,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갈게요. 조금 쉬고 가시죠.